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정태준 교수님 반에서 건축설계 2를 수강한 조현호 학생입니다. 저희 이제 건축설계 2 수업에서는 제일 먼저 사이트의 위치를 우사단로에 있는 곳 중 하나로다가 선정을 하기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은 우사단로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분석이 가장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사단에 대한 맥락의 조사, 그리고 우사단을 어떠한 방향성에서 살펴볼 것인가, 우사단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등등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이제 우사단 10개를 집중적으로다가 분석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해당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사단로가 서울에서도 한남동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 높은 대지 위에 더 높은 건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부에서 봤을 때 꽉 막혀 있다는 점, 그리고 내부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특유의 벽식 구조와 촘촘하게 있는 건물들 때문에 다른 외부의 뷰를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다가 저는 이제 분석에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총 6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크리티컬하게 분석했던 것이 이제 DEM 데이터, 그리고 컨트롤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건물 플러스 대지의 등고를 한 것을 이제 저는 컨트롤 그라데이션 인덱스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이제 이것을 이제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보로누이와 그리고 이 건물과 대지 사이의 관계성 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관계를 역전시키고 스트레칭 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 문제 영역이 어디인가, 그것이 이제 컨트롤 인덱스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분석으로다가 도로 분석, 그리고 녹지, 그리너리 인덱스, 그리고 이 내부에서 외부를 봤을 때 뷰가 어떻게 보이는지 뷰 로즈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이 동시에 이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 녹지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어, 실제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터뷰 등등을 이제 정성적인 분석으로 다 진행을 했고, 이제 뷰 데이터 아니면은 컨투어 데이터 등등은 이제 그래스호퍼, 라이노의 그래스호퍼 툴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분석 결과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은 이제 컨투어 인덱스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전 이 부분을 제일 주목해서 봤었는데, 이 컨투어 인덱스에서 나타나는 이 높은 대지 위에 또 높은 건물이 올라감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등등을 확인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그 문제 영역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72m 정도부터 이제 84m 사이 부분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해당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사단로의 이제 전반적인 대부분의 어 이제 범위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특히나 더 높은 부분이 이제 한광교회 부분, 그리고 이제 한남 현대 아파트가 있는 그 부분이 특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만으로다가 자료 조사를 모두 끝냈다 말하기는 이제 힘들기 때문에 라이트 앤 쉐이드 분석을 이제 진행을 했고,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스호퍼 툴에 있는 V-Ray RTX 툴, 그리고 엔스케이프의 RTX 버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빛이 어떻게 비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림자는 어떻게 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장 서로 상반되는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그림자랑 빛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하단에 나 있는 것 같이 라이트 앤 쉐이드 아날라이시스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성적인 분석 같은 경우 그리너리 아날라이시스가 이제 아래에서 제가 직접 발로 다 다니면서 이 우사단로의 맥락을 알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물이 이렇게 매핑으로다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핑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컴플렉스 매핑을 진행한 것이 이러한 결과물로다가 이제 나타났고, 그 결과 이제 저는 한광교회 부근을 이제 사이트로 정하게 됐는데, 가장 큰 특징적인 이유는 이제 보신 것 같이 북쪽으로는 이제 와이드한 뷰가 펼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남쪽으로다가는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교회 사이트는 빛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탁 트여 있는 펼쳐진 뷰를 사용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강교회 바로 앞에 이제 은행나무 한 그루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자연의 상징성, 장소성,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측면에 주목을 하여서 이제 분석을 마치고 이제
매스 디벨롭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스 디벨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엮는 것인가, 어떻게 엮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사이트에서 이제 도로가 어떻게 관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이제 브로누이로 활용해가지고 최단 거리의 경로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에서 비어있는 사이트 대지에 이제 도로망을 형성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서큘레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서큘레이션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이 대지에서 어느 부분에 이제 도로가 생길 것인가 등등을 이제 브로누이에서 최단 거리를 사용해가지고 분석을 해보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내부에 6개의 매스를 가지고 플레이를 함으로써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브로누이 그리드 툴에서 이제 이 매스들을 6개의 매스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서 배치를 하고, 그것이 이제 서로의 도로와의 관계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역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다가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폼 파인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폼 파인딩에서 나타난 결과물을 저는 이제 엮어주고 이 프로그램의 높이와 공간의 관계성 정도를 이제 건드려주는 수준에서 이제 디자인 디벨롭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은 매스들을 바탕으로다가 그 매스가 어떻게 관계성을 맺고 그것이 어떻게 엮이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매스가 어떻게 서로 관계성을 맺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을 맺는 매스들이 어떻게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내는지 등등의 저는 파악을 했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진행했던 게 프로그램 아나라이시스와 그리고 유저 액티비티였습니다. 이 유저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가 이 내부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파악을 했고, 그것이 이제 크게 내부와 외부,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등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스페이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스가 어떻게 서로 엮여질 수 있는지, 아우터 스페이스에서 아우터 스페이스로, 또는 이너에서 이너로, 아웃에서 이너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웃에서 이너나 또는 이너에서 아웃으로 가는 그 사이에 다른 프로그램이 이제 겹쳐져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을 바탕으로다가 이제 스페이스가 어떻게 연관성을 맺어지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등을 저는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설계를 한 결과가 이제 아래에 보이시는 것 같은 이제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월에 A1 3장짜리 파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래를 보시고 배치도를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우사단로와 경계성, 그러니까 경계성이 있는데 이 경계성이 이 유리를 통해 가지고 서로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엔트런스를 통해 가지고 서로 엮이고 교차하면서 내부의 공간들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에클레시아, 그리고 필그림, 채플, 그리고 메모리얼,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주요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아래에서 공간에 배치했을 때 이 공간들이 서로 방으로다가 서로 구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 그러니까 길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엮여 있고, 그 길에서 자연스럽게 어느 프로그램들이 이제 들이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스페이스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세한 측면들은 이렇게 하단에 나와 있는 인덱스, 그리고 플랜들을 통해 가지고 더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봤던 것들이 이제 현상학적인 측면들이었는데,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제 우사단로의 장수성, 그리고 빛이 어떻게 관입을 하는지 등등 그 조사했던 결과들을 이제 건물을 설계를 실제로 하고서 그 내부를 비춰본 결과, 이제 맨 위에서 보신 것 같이 나무로 인한 장수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아래에서 보이신 것 같이 이제 건물 내부까지 빛이 들어오면서 현상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역사성을 바탕으로다가 제가 디자인한 부분에 이제 매끈한 면 속에 있는 주름진 요소, 이러한 것들까지 구현을 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다가 저는 전체적으로 우사단로에 대한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의 설계 과정까지 모두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